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던 목소리는 문이 닫히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닫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체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뭉클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하리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옷을 고르다 멈추고 세수를 하다 멈추고 밥을 뜨다 멈추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어디선가 막혔습니다. 그 막힘의 이름을 하리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수치심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냥 피로인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는 것. 동네 마트에 가는 것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이상하게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친척 중 누군가가 혹은 상견례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이미 주변의 이야기를 흘렸을 거라는 건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결혼이 깨졌다는 것.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할인이 가장 두려워한 건 동정이었습니다. 그러게 뭔가 이상했잖아라는 말도 그래도 잘 됐지라는 위로도 전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안에 있었습니다. 커튼을 반쯤 내린 방에서 할인은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올 때마다 답장 대신 화면을 껐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자주 식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 걸 확인하면 조용히 다시 데웠습니다.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데워서 다시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인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물어봐주면 핑계라도 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묻지 않았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집안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할인은 방에 있었고 정숙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조용한 집에 국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러는 걸까?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걸까? 화가 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참고 있는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한 번이었습니다. 뜸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누르는 것도 아닌 딱 한 번. 정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었는데도 왠지 마음이 먼저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생기는 감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시간에 이런 소리로 오지 않는다는 것.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꼭 이렇게 딱 한 번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할인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나오지 않기로 한 건지 정숙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최은경, 그리고 그 옆에 선 민재, 그리고 한 발 뒤에 선 은경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은경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냐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단단하고 날이 선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딘가 꺾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꺾임이 진심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순간의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훑었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두 앞코가 현관 바닥을 향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세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조용히 할인의 방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할인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는 데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경과 민재, 그리고 은경의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도 넓지 않은 거실이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숙은 차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물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이 많이 실례가 됐다고, 생각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어머니 되시는 분께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고른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세우거나 자신을 앞세우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끊지 않았습니다. 맞장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바닥의 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은경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경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저희 쪽 잘못이라고, 할인 씨가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도 안다고. 그 말 뒤에 잠깐 침묵이 왔습니다. 그 침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과를 다 했으면 거기서 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경은 아직 무언가를 더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고르는 건지 아니면 용기를 내는 건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숙은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꺼내려는 말이 무엇인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짐작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할인의 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방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끝나든 그 결과는 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그리고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표정부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절당할 것도 각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야 한다고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은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경이 꺼낸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민재가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거래처 쪽에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5년 넘게 쌓아온 평판이 며칠 만에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계속했습니다. 결혼이 파기됐다는 소문에 민재 책임이라는 말까지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순수한 사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문을 열어준 순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겠냐고. 그 여자 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민재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을 했다고.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찬성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은경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수습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꺼낸 말에 스스로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은경이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지, 얼마나 많은 말을 골랐을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움이 오늘 이 요구를 정당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식은 밥을 앞에 두고 방 안에서 홀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 거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은 알고 있을까? 아니, 알고 싶기는 했을까? 그 물음에 정숙은 스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할인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 거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는 작았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나는 순간 거실에 있던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문틀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있었어도 거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렸을 거리였습니다. 짧은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할인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과도, 평판 이야기도,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는 말도. 할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음 직전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터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의 얼굴.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씨, 사실 오늘 온 것도 할인 씨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재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그 여자 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두 사람이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할인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가는 자리에서, 자신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끝내 할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딸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닿자 조금, 아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정숙은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숨을 한번 고른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정숙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날 우리 딸은 결혼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도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정숙을 봤습니다. 그 시선들 앞에서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걸 미리 알게 된 겁니다. 짧은 침묵이 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반박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박하려면 먼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경의 남편은 소파에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인생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세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마디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명도 감정도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까까지 멈추지 않던 손 떨림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에서 완전히 조건 없이 서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나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들어야 할 말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분을 딸 앞에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정숙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말보다 먼저 알려주는 걸음이었습니다. 은경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한마디 더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한마디가 이미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은경의 남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은경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현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은경이 신발을 다 신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은경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고개가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끝내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도 복도로 발을 내디디면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더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머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찰칵 소리도 없었습니다. 쾅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조용하게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완전한 마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끝이었습니다. 할인이 소파에서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숙과 할인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 사람이 앉아있던 소파는 멀쩡했습니다. 쿠션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녀갔다는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빠져나간 것 같기도 했고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뚫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몰랐지만 아까보다는 숨이 더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문에서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닫힌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정숙도 한 번에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괜찮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문이 닫혔다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 쿠션이 조금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긴장감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 작은 소리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곳에는 작은 것도 크게 들립니다. 창밖으로 늦은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길고 옅은 빛의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물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묻는 건지 혼잣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혼자 사귀고 있던 말이 겨우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면 답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입 밖으로 꺼낸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붉었습니다. 뺨이 조금 수척해진 것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 얼굴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제일 힘든 건 지나왔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위로치고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참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나지 않는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됐습니다. 말은 내일 해도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여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가 직접 연락해 올 줄은, 그리고 그 연락이 이 모녀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하게 될 줄은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